예, 사상 첫 1%대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변화와 투자 시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정 L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와 잠깐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린 것은 이제 얼마 전인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한번 다뤄봤는데 중간 점검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김기정 위원께서는 우선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즘 뭐 이렇게 주변에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뭡니까? 금리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돈 빌리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네. 전세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집을 사야 되느냐? 여유자금 좀 있는 분들 추가로 대출을 좀 보태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뭐 조그만 건물 같은 거 예. 사서 노후 보장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담들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조금 이따 이제 듣기로 하고요. 정철진 저는 이제 예. 주로 주식 투자 이제는 할까? 이런 것들. 주식 이번에는 한국 주식 시장 좀 살아나는 걸까요? 뭐 예.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고요. 심지어 이미 좀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나와서 종목에 대한 얘기가 이게 저는 거의 한 몇 년 만인지 모르는데요. 이 예. 주식 역시도 이제 조금씩 관심 갖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선 지금 금리가 많이 지금 떨어져서 역대 뭐 최저다. 네. 저축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시중은행이 벌써 내려가 1년 만기, 3년 만기 이제 뭐 예적금 보면은 일자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대거든요. 예. 은행별로 좀 보면 1년 만기에서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지금 다 연 1.9%입니다. 이제 3년 만기라고 하면 좀 더 줘야 되는데 역시 네. 3년 만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좀 2%대 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9%, 1%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예. 네, 더 이상 뭐 저축해서 돈 모으기는 좀 힘들어진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명목 네. 이자율이고 여기에 이제 15.4% 이자 소득세 내고 네.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더 적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은행에 돈 넣어두면 손해다. 네. 이제 이런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 세상이 온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예금자는 이거 보면 참 속이 쓰린데 대출하시는 분들은 좀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예. 웃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대출자들이 웃고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도 좀 굉장히 속 쓰리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에 정부에서 고정금리 대출 유도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제 혜택과 함께 굉장히 많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막 3%대 후반이라고 해서 싸다고 들어갔는데 예. 지금 고정금리도 3%대 초반이 나오고 있고 뭐 정부 제시 상품은 입자도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갈아타도 되는데 갈아타면은 또 꽤 많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예. 물어야 되니까 예. 아 이분들은 정부 말 듣고 했더니 오히려 손해다. 좀 화를 내고 계시죠. 예. 자, 김기정 위원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2%대로 떨어지면서 2%대라고 하면은 뭐 1억을 빌리면 한 뭐 46만 원, 뭐 이쯤 이제 그 상환하는 월 그런 정도의 규모인데 실제로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네, 한 2012년 정도 한 2년 전에 집 사면서 한 2억 정도를 빌리셨다고 하면 그때 예. 보통 한 4% 중반 정도로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네. 연에 한 9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월에 70만 원 이상은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갚으셔야 했을 겁니다. 근데 예. 이번에 만약에 앞서 소개하신 정부의 그 전환 대출을 받으시거나 새로 2%대를 갈아타신다고 하면 한 40% 이상 매달 네. 갚아야 하는 나오고 이자가 있는데, 예. 줄어들게 되죠. 2억을 빌릴 경우죠. 제가 그렇죠. 1억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1억, 예. 2억을 빌렸을 때 지금은 과거에 한 2012년 같으면 76만 원 한 달에였었는데 이자 부담이요. 그렇죠. 15년 지금 2%대 중반 정도로 조정 받으신다라고 하면 43만 원이니까 매달 한 30만 원 정도는 네. 아껴서 뭐 애들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실 수 있는 금액이 세이브 되시는 절반까지는 셈입니다. 아니어도 절반 가까이 좀 40% 많이 이상 줄어들게 거네요.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 때문에 소형주택 거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대출 받으신 분들 좀 더 나은 금리로 어떻게든 선택해서 갈아타시려고 열심히 좀 이것저것 살펴보고 계신 중입니다. 네.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좀 영향이 좀 있습니까? 워낙 전세난이 심각해서 예. 집살 고민하시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전세가율이 좀 이미 뭐 턱밑까지 올라오신 이런 지역에서는 대출 이용해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 1분기 주택 거래도 꽤 늘어나서 소형 주택 중심으로는 주택 가격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예. 있습니다. 분양 시장도
뭐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중도금 대출하기가 쉬워진 상황이어서 통장 활용해서 새 아파트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훈풍을 넘어서 이제 부동산 분양 시장에 이제 과열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워낙 그 전세난이 심하고 전세금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아예 뭐 좀 빚을 내서 집을 살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집을 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세를 대신 월세로 이제 전환할까 이런 이제 두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계세요? 일단 현재 뭐 전월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월세 지불하시는 금액이랑 뭐 대출 이자가 뭐 비슷한 비용 수준이라면 내 집 마련 검토를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매달 쓰는 비용은 비슷한데 나중에 주택을 소유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대출을 고민하시되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정부가 내놓는 뭐 디딤돌 대출 또 1, 2%대 공유형 모기지도 있고 4월에는 또 정부가 1%대 은행 공유형 모기지도 새로 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품 중에서 좀 더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들을 선별해서 좀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상품들이 나중에 집값이 어느 정도는 올라줘야 이제 자금 회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형 역세권, 뭐 황금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따져보셔야 할 예.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쪽으로 마음을 굳힌 분이라면 어느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살기 좋은 곳으로 여전히 다들 강남권을 네. 꿈꾸시지만 가격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강북권 쪽에서 강남이나 도심으로 지하철 한 번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역세권 라인이라면 소형 아파트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그 금리가 아까 저 많이 이제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그 금리를 갖다 좀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제 기존에 좀 변동금리로 이 대출을 받았던 이제 집 주인들입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분들은 오늘 몇 시간 있다가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상품이 나올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자율도 고정금리인데 15년, 20년, 30년이 주어지고 예. 아마 이제 곧 공식적으로 은행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연 2.5%, 2.6%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3월 24일 출시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당초 이제 변동금리 대출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도요, 기존에. 그러니까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냈던 분들도 요번에 저 전환을 하는 해당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저기 그 중도 누구나 다 사용수-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집이 있어야 되겠죠. 집이 있고 예.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가능하고요. 예. 집값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치가 5억이고 예. 담보 잡힐 때 1순위가 은행 담보로 들어가는 이제 그 정도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저 상품이 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20조 원 한도를 먼저 1차례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예. 꼭 한번 은행에 전화 걸어 보셔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갈아타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딱 유의할 점은 저 상품은 뭐냐면은 원리금을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즉 저렇게 좋은 조건을 주는 대신에 이자만 갚을 수는 없고요. 예. 원금을 이제 같이 갚아야 되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예. 저는 기존의 변동금리를 어느 정도 받았던 분들은 저거 25년, 30년 연 2.5% 고정금리로 전환한다. 예. 중도 수수료 정부가 다 내준다. 예. 이렇다면은 한번 갈아타보는 아직 것도. 시장에서 나온 저 대출 상품은 아닌가요? 24일 날 출시가 되고요. 어, 자세한 24일 규정이 한 2시간 있다가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이 많은데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집을 이제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좀 살펴봤다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로 전환해야 좀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월세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더 있는 겁니까? 상당합니다. 아까 우리 은행 예적금 했는데 이제 명목상 1.9% 이제 일자 봤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뭐 전세 전환 이율이다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요즘에 이제 실수요자 말고 투자용 집 같은 경우에 전세금을 1억 올려준다라고 할 경우에 거의 월 전환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 600만 원이 이제 이제 뭐 원환율이라고 하니까 1억을 만약 은행에 놨다 그러면 월 한 20만 원대인데 만약에 이걸 반전세로 돌려서 임대를 놨다 한다면 거의 50만 원이니까 2배 이상의 이제 수익률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전세가 더 사라지는 게 아닌가. 또 이런 또 안타까운 뭐 현실이기도 한데 집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는 전세 대신에 월세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러다 보면 전세난이 뭐 더 막 심각해지는 예.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한편에서는 기존에 뭐 진행하려고 했던 기업형 임대 사업이라던가 이런 예. 것들을 좀 빨리 추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같이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예. 아직 초반이라서 어쨌든 전세 월세 전환 되는 동안 세입자들의 부담은 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정철진 정제평론가께서 뭐 주식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좀 돈을 벌어야 되나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여 보겠습니다. 자, 이 목돈 갖고 계셨던 분들, 뭐 은행에 놔두자니 뭐 예금 금리는 뭐 사상 최저고, 네.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좀 주변에 물어오시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네, 일단 부동산 쪽으로는 많이 물어보시는 상품은 상가하고 예.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임차 상품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좀 상권이 형성돼 있거나 기존에 임대를 놓으시는 상품들 목표 수익률 좀 기대하실 수 있는 수준 5% 이내입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 예금 금리보다야 훨씬 높지만 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임차인 관리라던가 거래라던가 부동산 관리라던가 신경 이런 쓸게 것들이 많죠. 예. 그렇죠.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최근에 공급도 늘어나고 임차 경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공실 리스크나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상품을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변에 뭐 대학교라던가 업무지구, 오피스 같은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수요자층이 많은 도심 역세권에서 고르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라면 이미 좀 안정된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 기존 상가를 매입하시면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요즘은 신도시나 택지 쪽에 새로 분양하는 상품들 분양도 많이 받고 계세요. 위례 같은 곳. 근데 이런 지역들은 아직 상권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투자금 회수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잡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체될 경우에는 수익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정철진 평론가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1억이 안 넘는 돈, 이제 예. 그렇게 많지 않은 돈 정도, 그러니까 예. 아주 뭐 집 살 돈이 아니라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주식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고요. 아, 오늘도 그래요? 지금 거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제가 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 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곧 막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그럴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보는 게 코스피 2100입니다. 코스피가 2100을 뚫고 예. 그러니까 4년간의 박스권을 깨고 위로 가느냐 안 가느냐만 보시면 주식 투자를 해도 될까? 그나마 안전성이 이제 담보로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융자산 가지고 투자할 때 좀 자신의 성향을 봐야 되는데 일단 나는 무조건 한번 해볼란다. 이런 고위험은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게 이제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 레버리지 ETF가 뭐냐면 시장이 오늘 같은 뭐 1.5% 오르면은 2배씩 오르는 거예요. 3% 수익이 나는 그런 ETF 상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왜냐하면 종목보다는 일단 치고 나갈 때는 시장 수익률 한번 보는 게 좋고요. 예. 근데 중위험 정도면 이제 ELS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복잡한 파생 구조이긴 한데 ELS 살펴보시고 나는 정말로 내 원금은 잃어버리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저축은행 다니면서 0.5% 포인트라도 더 많이 주는 이제 네. 예적금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이번 주나 이달 말 정도면 주식을 해도 되느냐 즉 주식시장에 한번 대추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거의 윤곽이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미국 FOMC 회의도 있게 해서 예. 뭐 주식하시는 분들 조금만 참고 시장 지켜보시면은 네. 가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초저금리 시대라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대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가계비 문제도 워낙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우려하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하반기 미국 쪽에 변동이 오면 국내 금리도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출 받을 때 이 대출금을 상환할 스케줄을 본인이 갖고 들어가실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변하면 매달 내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시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 소득 내에서 감내하실 수 있는지 따져보시고 예. 현명하게 대출 금액을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부동산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금 워낙 소형주택 중심으로 내집만 원 전환권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소형주택 가격 오름세를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다만 이미 시장이 조금 활기를 띠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상품 선정이나 환금성, 차후 환금성에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규정 NH 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